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뉴스로 모녀 목숨 앗아간 87세의 시속 100km 질주 1 경악해한 장면. 요거 제가 지금 일본 뉴스예요. 그러니까 국제 뉴스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인데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겪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너무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제 뉴스를 보셨으면. 근데, 국채를, 그러니까 GDP 대비상 상당히 높아요. 200 몇 프로가 넘었으니까 이미.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본은 국세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부에서 당연히 국세를 받는 양이 그 돈이 지출하는 거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실제 월급으로 받는 수령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어디서 떼어야겠어요? 카드나 뭐나 대출을 받아와야죠. 딱 이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본은 국채를 이렇게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 때문에 이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되는 그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고령 운전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도 일본이 겪는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배워야 된다 얘기죠. 이제 며칠 전에 일본에서도 며칠 전이 아니죠. 한 달 전에 일본에서 그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노인이 경찰에 출석했다. 요거예요. 이제 지난달 19일 낮 12시 30분쯤 도쿄 이케부쿠로 도로에서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들에게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km로 돌진을 했어요. 장난 아닌 거죠. 도심인데. 일본은 참고로 도심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밟을 수가 없어요. 대낮 12시 30분에. 근데 이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죠. 그거의 가해자,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에서 87세이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경찰에 며칠 전에 출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다기보다는 지금 여론이 좀 들끓고 있는 이유가 이 다음이에요. 여기 위에도 적혀 있지만 가해자이기도 한 이 노인 운전자, 고령 운전자인 이분이 경찰에 출석할 때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게 대중매체 영상에 그대로 중계가 된 거예요. 딱 지금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제재 논란이 가득한 상황에서 말이죠. 물론 이제 고령 운전자분이 100km로 이제 사고를 내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고가 났으면 본인도 운전하셨을 때 이제 몸이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거도 있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이제 여론에서는 이제 제대로 자신 몸 컨트롤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냐 이 얘기가 지금 큰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론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제가 얘기하다시피 중립적으로 판단을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80세 고령 운전자분들도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 80세이신데 어디 이동하실 거나 뭐 하실 때 자녀분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면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정말 어떻게 편하게 간다 하더라도 되게 피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정말 편하죠. 그의 반면에 당연히 이제 대중교통이나 택시의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운전대를 놓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인 거죠. 왜냐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실 건데 그 대형 사고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 원인이니까 불안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편리함과 당연히 자유잖아요. 그 운전을 한다는 건 이제 그 편리함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하지만 이제 사회적이거나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젊은 층들 입장에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서 혹시라도 대형 사고를 발생시키니까 이거를 지금 컨트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걸 왜 얘기를 오늘 꺼냈냐면 앞으로 한국이 고령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이미 저번 달이나 그 부처님 저번 달이었나요? 저번 주였나요? 부처님 오신 날 때 그 한번 그 어떤 절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것도 안타깝게.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 운전 제재를 강제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해버리면 당연히 고령 운전자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운전할 수 있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이제 자발적인 의지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 운전 그 도움 기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마 많이 보급하게 할 거예요. 한편으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운전할 수 있는 기준, 적성 검사를 이제 아마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아직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하게 되면 저번 때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이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제 봐야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